안녕하세요. 현실주의자입니다. 주말 잘 보내셨나요, 여러분? 이제 곧 증시가 열릴 텐데요. 다들 좀 걱정이 앞설 겁니다. 최근에 좋은 소식이 들리지 않고 언론에서는 계속 겁만 주고 있죠. 한번 증시를 볼까요? 자, 현재 코스피 상황이 어떤가요? 좀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우리가 그어놓은 선 안에서 움직이고는 있습니다. 당연히. 이건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진 선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움직이고 있다. 정말 지옥 끝까지 떨어질 것 같은 주가도 우리가 생각했던 지지선에서 다시 반등하고 있습니다. 이거 나중에 그은 것도 아니고 예전에 그어놨던 선이죠. 그래서 여기서 횡보할 것이라 예상을 했고 최고로 잘 나가면 여기 돌파한 다음에 지지한 다음 상승하는 걸 예상했으나 그 파월 의장이라든가 지금 현재 전 세계 글로벌 증시가 경제 상황이 녹록치 않습니다. 녹록치 않아서 다시 하락을 했는데요. 그 생각했던 지지선에서는 반등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더 설명드릴 건 없고요. 현재 박스권을 유지하고 있고 요 트랩 스윙이 굉장히 주요하게 작용을 했죠. 여기서 이제 지지선을 딛고 어느 정도 올라가는지를 봐야 되는 겁니다. 현재 이동평균선은 안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 또 급등한다는 예상하기 힘들고요. 한번 증시가 어떻게 흘러갈지 보시죠. 여기서부터는 따라가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2022년 증시가 금리 인상과 인플레이션 우려로 굉장히 힘든 한 해를 보냈죠. S&P는 거의 20% 떨어졌고요. 나스닥은 33%. 확실히 금리 인상과 인플레이션은 기술주의 중심이 영향이 가장 큽니다. 나스닥, 코스닥이 굉장히 큰 영향을 받죠. 한국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가 24%, 거의 25%죠. 코스닥은 34%, 나스닥과 비슷하게 떨어졌습니다. 한국 증시가 그렇게 힘들었다라고 보기에는 그냥 미국의 나스닥도 굉장히 힘들었어요. 연초도 상당히 안 좋은데요. 좀 지켜보시죠, 요거는. 일단 최악의 한 해를 보냈습니다. 작년 한 해 잘 견디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그럼 계속 이렇게 떨어질 거냐를 봐야겠죠. 현재에 집중하지 말죠, 우리. 과거 사례를 좀 보면 압니다. 역사는 반복되고 있죠. 그 모든 정책이나 금융적인 결정권자들이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돈을 움직인다는 그 JP 모건 스탠리 이런 애들 있잖아요. 걔들도 이런 것들을 다 알고 있어요. 우리한테 얘기를 안 해줄 뿐이지 자기들은 다 계획이 있습니다. 그걸 우리한테 공개하지 않고 현재 겁을 집어먹게 한다거나 패닉셀을 유도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언론을 움직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드러나 있는 언론을 보고 있노라면 굉장히 고통스러운 거죠. 이 뭐야 이거? 금리 인상? 인플레이션? 증시 망하네? 그럼 댓글도 또 뻔하죠. 사람들이 망한다. 지금 주식하고 있는 바보들 앞으로 주식시장 망할 거다. 이런 얘기만 계속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될 것이냐 라고 하면 역사는 반복되기 때문에 과거 사례를 보면 아는 거죠. 자, S&P와 인플레이션 관계를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그 손에 꼽을 만한 인플레이션은 몇 번 있었어요. 자, 73년에서 82년까지 기나긴 석유 파동이죠. 이때가 여러분들이 지금 계속 귀가 따갑게 듣고 있는 폴 볼커 시절입니다. 폴 볼커 시절. 자, 석유 파동이 있었고 걸프 전쟁으로 인한 유가 급등이 있었죠. 자, 그 다음에 에너지 가격 급등. 모든 것들이 에너지랑 좀 연관되어 있었죠. 지금도 유가가 130% 돌파하는 등 에너지적인 이슈가 있었어요. 지정학적 리스크라던가 금리 인상, 초인플레이션 이런 것들이 있지만 이런 것들이 지금 크게 영향을 줬었고 그냥 멀리서 보세요. 자, 이런 인플레이션이 있었어요. 어떤가요? 예. S&P는 계속해서 상승해 왔어요. 예, 그것만 집중하시면 됩니다. 그때 당시에는 힘들었죠. 예, 떨어지고 여기서도 계속 옆으로 횡보하고 이런 게 있었지만 지속적으로 상승을 해왔고 요 2008년에 리먼 브로더스랑 겹쳤는 이 에너지 가격 급등 때도 급격하게 하락했으나 다시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었다. 자, 멀리 보고 판단해야겠죠. 저 당시에는 힘들었을 거예요. 당연히 인플레이션 발생했을 때는 언론에서도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주식시장 망한다, 금융시장 망했다, 금리는 계속 천정을 뚫고 올라갈 것이다, 유가는 계속 올라갈 것이다, 이런 것들이 지배적으로 시장을 장악했겠죠. 그래서 그때 주식을 판 사람도 있을 거고 산 사람도 있을 거고 하지만 이때까지 가지고 있었다고 가정했을 때 판 사람들은 땅을 치고 후회했겠죠. 그럼 나중에 또 사고 또 언론에 휘둘리고 팔고 이런 걸 반복했겠죠. 지속적으로 홀딩해왔던 끊임없이 투자를 해왔던 분들은 지금 굉장히 웃고 있는 상황이란 겁니다.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자, 그런 분들은 지금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잘 과거에 이렇게 움직였으니까 앞으로도 이렇게 움직이겠지라고 판단하고 투자를 하고 계시겠죠. 그게 아닌 이제 증시에 새로 들어온 초보라든가 언론을 보고 계속 좌지우지되는 분들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고 과거에 어떻게 됐었던지 조사도 해보지 않고 굉장히 두려움만 앞서고 있는 거죠.
진짜 지금은 각종 악재와 언론이 두려움에 막 휩싸이게 하고 있어요. 결국 방향성은 정해져 있었습니다. 이때 제가 말씀드렸던 건데요. 자, 급격한 금리 인상 후에 6개월에서 1년은 조정을 예상했었죠.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급격한 금리 인상 이후에는 6개월 정도 안 좋다가 1년 정도까지는 횡보했죠. 그래서 지금 현재는 급격한 금리 인상 시기입니다. 1년간 주가 상승이 미미했다는 거죠. 작년 초중반부터 시작하면 이제 거의 1년이 되어 가죠. 6개월 동안은 굉장히 큰 조정을 보였었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1년이 다 돼 갑니다. 1년이 다 돼 가기 때문에 큰 조정은 이제 거의 끝나가고, 역사적으로 봤을 때요. 이제는 슬슬 제 방향을 찾아서 갈 때가 됐다는 거죠. 금리 인하는 묘연합니다. 사실 올해 2023년부터 금리를 인하한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금리 인상의 끝이 정해져 있는 거죠. 우리가 가고자 하는 곳에 도달하기 위해 금리를 더 높게 올려야 할 수도 있고, 그것이 바로 금리를 높은 수준으로 유지해야 하는 이유다라고 파월 의장이 얘기했잖아요. 자, 12월 FOMC에서 공개된 점도표를 보셨잖아요. 올해 말 기준금리의 중위값은 5.125%입니다. 그러니까 금리를 인하한다라는 기대보다는 금리 인상이 슬슬 끝나가는구나. 높은 금리를 유지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5.125%가 높은 금리가 아닐 수도 있겠지만 현재로서는 5.125, 5.5 정도의 수준으로 유지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부터 인상할 금리값은 정해져 있다는 거죠. 정해져 있다. 이걸 나도 알고 너도 알고 다 알고 있는 상황에서 더 이상 금리 인상과 인플레이션으로 주식을 내리기에는 굉장히 미미한 뉴스다라는 겁니다. 인플레이션 물가 급등을 갑자기 생각해 보면요. 자, 결국에 기업이 만드는 재화의 가격이 상승하는 거죠. 뭐 밥상 물가가 올라가니, 제품 가격이 올라가니, 뭐 인건비 상승으로 인해, 유가 상승으로 인해, 뭐 공급망 이슈로 인해 가격을 상승시킵니다라는 문구는 늘 보잖아요. 그래서 인플레이션을 이끄는 요소들이 있습니다. 어떤 게 있냐 하면 고유가, 공급 부족, 이연 수요. 이연 수요라고 하면 펜트업, 그러니까 밀리고 있는 수요라는 겁니다. 보복 수요라고 하겠죠. 경기, 고용, 통화 정책, 재정 정책,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결국에 해결이 될 거죠. 유가가 뭐 계속 천정부지로 올라갈 것 같았지만 그때 100불 넘었을 때 말씀드렸잖아요. 100불 밑으로 떨어질 거라고. 지금 얼마죠? 7, 80불에서 유지되고 있죠. 더 떨어질 수도 있지만 일단은 7, 80불에서 유지되고 있습니다. 공급 부족, 지금 약간 공급 부족이 있죠. 이연 수요,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해결될 것이다. 그러면 기업의 그런 재화들의 가격이 상승해 있잖아요. 그럼 걔들은 다시 떨어지나요? 여러분들 그런 거 보신 적 있어요? 주변의 식당을 보면 이렇잖아요. 뭐 재료값 상승으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가격이 올립니다. 뭐 물건 같은 경우는 똑같죠. 싸게 공급하고 싶었지만 이런 뭐 공급 부족, 고유가, 이연 수요로 인해서 가격이 상승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다 이렇게 얘기하지.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게 다 해소돼요. 그 원자재 값이 올라서 가격을 상승시켰을 건데 원자재 가격이 떨어졌어요. 그러면 얘들이 원자재 가격이 떨어져서 다시 그 제품 가격을 떨어뜨리겠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신 적 있나요? 아닙니다. 올라간 가격은 절대 떨어지지 않아요. 이게 하방 경직성인데요. 올라간 가격은 절대 떨어지지 않는다. 그러면 결국엔 이런 이슈들이 다 해소되고 나면 오롯이 다 기업의 이익으로 남는 겁니다. 결국 기업의 매출액 규모가 상승하는 거고 이익 증가로 이어지는 거죠. 자, 그러면 이익 증가로 이어지지 않는다고 할게요. 그럼 매출액 규모가 상승하는 거죠. 매출액 규모의 상승은 뭐죠? 주가의 레벨업을 의미하는 거죠. 결국 인플레이션의 후폭풍은 기업이 이득을 보게 되는 겁니다. 결과론적으로는. 그래서 인플레이션을 일부러 유도하는 정책을 펼칠 수도 있어요. 이거는 음모론이기 때문에 뭐 많이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은 미국이 지금 고의적인 인플레이션을 일으킨다는 얘기도 있어요. 이건 중국과의 그 경쟁 관계에서 그 마켓 크기 때문에 그렇게 계속 유도하고 있는 거라는 음모론이 있습니다. 이건 나중에 그냥 생방송할 때 가볍게 썰을 풀어볼게요. 찾아보시면 또 있어요. 자, 그러면 2023년 1월에 주요 포인트가 뭐가 있을까요? 조정이 끝나고 다시 상승세로 돌아서려는 신호탄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코로나19 첫 대면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있죠. 국내 제약 바이오 업계들이 총출동한다라고 합니다. 미국 투자은행 JP모건이 개최하는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죠. 매년 1월에 개최돼요. 이거 계속 제가 말씀드렸던 거잖아요. 전 세계 50여 개국 제약 바이오 기업 1,500여 곳이 참여하는 글로벌 바이오 투자 컨퍼런스입니다. 이런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있으면 계속해서 뉴스가 떠요. 어떤 기업이 뭐 라이센스 아웃 뭐 얘기를 하고 있다더라. 그다음에 뭐 임상을 발표했는데 굉장히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큰 상승을 불러와요. 그래서 이런 JP모건 헬스케어부터 시작해서 바이오 종목에 굉장히 큰 훈풍이 불 수 있다는 겁니다.
코로나 이후에 바이오가 굉장히 급등했습니다. 그 뒤에 조정을 오랫동안 보였죠. 이제 그 매물대가 안정되고 사람들의 수요가 점점 안정되고 있습니다. 이제 바이오 쪽에는 굉장히 큰 움직임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만 머릿속에 넣고 바이오 종목을 좀 바라보면 좋겠어요. 자, 수출입은행이 외화채 발행 35억 달러 역대 최대치를 달성했다고 합니다. 한국수출입은행이죠. 세계 투자자를 대상으로 역대 최대 규모인 35억 달러 규모의 글로벌 본드 발행에 성공했다. 라는 건데요. 어떤 걸까요? 3년 만기 10억 달러, 5년 만기 15억 달러, 10년 만기 10억 달러 외화채를 발행했는데 다 팔렸다는 거죠. 자, 아유, 그러십니까? 이게 아니고, 이런 걸 봐서 유추했을 때 이 투자자들이 한국 시장이 불안정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금리 인상, 인플레이션이 오고 있어서 전 세계 경제가 좋지 않지만 투자가 위축될 수도 있지만 한국 그 경제에 대해서 그렇게 큰 의심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걸 여기서 들여다볼 수 있는 거죠. 그 사람들이 바보가 아닌 이상 망하는 나라에 채권을 사지는 않을 거니까요. 자, 2023년은 기존 투자 종목을 홀딩할 겁니다. 제가 작년 말부터 지속적으로 비중을 늘리고 있었잖아요. 자, 2023년은 걔들을 홀딩하면서 단기 트레이딩 중심으로 투자를 할 예정입니다. 이 증시 분위기가 괜찮아지고 다시 증시 주변 자금이라든가 돈이 돌기 시작하면 급등하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나올 거예요. 왜냐? 조정을 오랫동안 보였잖아요. 조정을 오랫동안 보였기 때문에 팔 사람들은 다 판 상황이 되는 겁니다. 이 주식이라는 건 무한대가 아니기 때문에 팔다 보면 결국에는 끝이 옵니다. 매도의 끝이 온다. 그러면 결국엔 공매도로 인해서 억눌려 있던 그 공매도 쇼커버링으로 인해서 급등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고요. 그런 신호탄이 저런 소식들이나 또 호재로 인해서 발생하는 거죠. 호재가 발생하면 공매도 세력들은 급격하게 매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안 그러면 주가가 빨리 급등해 버릴 거기 때문에 뒤늦게 사면 자기들이 공매도 손실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매도 숏 커버링이 발생하면 크게 급등하는 모습이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단기 트레이딩 중심으로 투자할 예정입니다. 공매도라든가 매매 동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궁금하다고 저한테 말씀해 주신 종목들 있잖아요. 그것들을 상세 분석하면서 2023년은 좀 자주 뵙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연말부터 조금 다른 채널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말씀드릴 것도 많이 없는 상황이라서 좀 자주 찾아뵙지 못했는데요. 2023년은 좀 자주 찾아뵙고 여러분들에게 인사드리고 같이 좀 리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